이탈리아 피렌체의 아름다운 거리가 격앙된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로마의 분수광장은 격노한 군중들로 넘쳐났습니다. 트럼프의 무자비한 관세 폭탄이 이탈리아 경제의 심장을 강타한 그 순간부터 이탈리아 전역에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메리카노, 마이, 노. 분노한 시민들의 외침이 베네치아의 운하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시칠리아에서 알프스까지 이탈리아는 하나로 뭉쳤습니다. 미국산 제품에 대한 맹렬한 불매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밀라노의 번화가에 있던 맥도날드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고 나폴리 항구에 정박해 있던 테슬라 수입 차량이 무더기로 파손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인들의 분노는 전례 없는 규모로 확산되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하나둘 이탈리아에서 철수를 고민하게 되었고 세계 경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가 미국을 등지는 그 암울한 순간 이탈리아가 마침내 선택한 것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순간의 중심에는 한 명의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모를 그 인물은 어떻게 분노로 가득 찬 이탈리아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어떻게 전통과 자존심이 강한 이탈리아인들이 한국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LG전자에서 유럽지사 마케팅을 담당했던 박민재입니다. 34살의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로마로 향했죠.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좋은 자리를 포기한 거야?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작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작은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었죠. LG전자 유럽지사에서 5년간 일하는 동안 승진도 빨랐고 인정도 받았지만 회사가 추진하는 방향성에 점점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와 기술을 알리는 진정성 있는 마케팅보다는 수치에만 집착하는 모습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매일 밤 야근하며 의미 없는 그래프와 씨름하는 날들이 계속됐어요. 박민재 대리, 이번에도 이탈리아 시장 점유율이 목표치에 못 미쳤네요.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팀장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었죠. 이탈리아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문화와 감성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싶었어요. 퇴사 의사를 밝히자 주변에선 만류가 쏟아졌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해? 부모님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첫날 숙소 창문을 열었을 때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과 함께 밀려오는 자유로움, 두려움도 있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이상한 확신이 일었습니다. 이곳에서 무언가 시작해야 한다는 확신이었죠. 그렇게 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2주간은 매일 오전 8시에 거리를 걸었어요. 시장을 찾아다니며 현지인들의 소비 패턴을 관찰했고 카페에 앉아 사람들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트레비 분수 근처의 한 카페에서 흥미로운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우와, 이 휴대폰 화면 정말 선명하다. 어느 나라 제품이야? 삼성이라고 써 있어. 일본 기업인가? 아니, 내 생각엔 중국 브랜드일 거야. 요즘 중국 전자제품들 품질이 좋잖아. 두 이탈리아 학생이 나누는 대화였어요. 그들은 실제로 한국 제품을 사용하면서도 그게 한국 제품인지 모르고 있었죠. 그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내 냉장고도 LG인데 독일 제품인 줄 알았어. 디자인이 너무 세련됐거든. 우리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도 그 브랜드야. 엄마가 좋아하시더라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작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한국 제품을 사용하면서도 그것이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멀고 낯선 나라였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바로 이거야. 한국의 일상과 정신을 이탈리아에 소개하는 플랫폼.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에 담긴 이야기와 문화를 전하는 거죠. LG에서 일하며 쌓은 마케팅 지식, 한국과 유럽을 오가며 익힌 문화적 감각, 이 모든 것을 녹여낼 수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날 밤 작은 원룸에 앉아 밤새 기획서를 작성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한국을 더 가깝고 친숙하게 느끼게 할 수 있을지, 그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한국 제품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려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순진했던 계획이었지만 그 열정은 진짜였죠. 다음 날 아침,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창밖으로 로마의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잠이 필요했지만 마음은 맑았어요. 이제 막 시작된 여정이 어디로 향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저는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진짜 한국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정착한 지 몇 주가 더 지나면서 제 생각은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전자제품과 휴대폰 같은 한정된 제품을 통해 한국을 알리려 했어요. 하지만 이탈리아 곳곳을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더 큰 기회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트라스테베레 근처 시장을 방문했을 때 특별한 변화를 목격했어요. 진열대를 둘러보니 다양한 나라의 제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국 라면이 눈에 띄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두 이탈리아 학생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게 그 유튜브에서 봤던 라면이야. 맛있대. 근데 이건 어느 나라 거야? 중국? 일본? 글쎄, 포장은 예쁜데. 한글인가? 그냥 한번 먹어보자. 그들은 한국 라면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정확히 한국 제품인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몬티 지역의 작은 가게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30대 이탈리아 여성이 한국 화장품을 고르고 있었는데 가게 주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이건 그 유명한 아시아 스킨케어죠? 친구가 추천해줬는데 어느 나라 제품인가요? 아시아에서 온 거예요. 품질이 좋다고 들었어요. 이런 장면들을 반복해서 마주치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탈리아인들은 이미 한국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국 문화와 제품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그 배경 지식이 부족했던 거죠. 캄포 데피오리 시장에서는 한 이탈리아 청년이 케이팝 음악을 들으며 종이백에 한국 과자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과자들 어때요? 제가 물었죠. 맛있어요. 친구가 추천해줬는데 솔직히 어느 나라 제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포장이 예뻐서 선택했어요. 이 모든 관찰을 통해 더 넓은 시각으로 플랫폼을 재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전자제품만이 아니라 식품, 화장품, 패션, 문화 콘텐츠까지 이탈리아인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 제품인지 모르는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플랫폼이 필요했어요. 그날 밤 숙소 벽에 큰 종이를 붙이고 관찰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째, 한국 제품 사용자들의 높은 만족도. 둘째, 한국 제품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소비자들. 셋째, 한국 문화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 마지막으로 제품 너머의 스토리와 가치에 관심. 이 요소들을 연결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한국 제품을 파는 플랫폼이 아니라 한국을 경험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했어요. 이탈리아인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한국 제품들이 진짜 이야기와 그 배경에 있는 문화를 소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로마의 밤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방향이 정해졌으니 이제는 실행에 옮길 차례였어요. 이탈리아인들에게 그들이 모르고 있던 한국의 매력을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로마 외곽에 위치한 작은 창고를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첫걸음을 내딛기 위한 결정이었죠. 오래된 공장 단지에 자리한 이 공간은 월세가 다소 부담스러웠지만 교통이 편리하고 물류 이동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창고에 들어섰을 때 먼지 쌓인 바닥과 거미줄,
희미한 햇빛만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러나 제 눈에는 이곳이 새로운 기회의 장소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내 꿈을 시작해볼까?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공간을 정리했습니다. 선반을 설치하고 작은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위한 장비를 세팅했어요. 초기 자금으로는 이전 직장에서 모아둔 저축금과 퇴직금이 전부였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시작하기에는 충분했죠. 가장 어려웠던 일은 한국 제품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기업 제품은 이미 유통망이 구축되어 있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고 중소기업은 직접 연락하기가 어려웠어요. 결국 한국의 지인들을 총동원하여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우리 제품을 판매하신다고요? 실제로 수요가 있을까요? 한국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석한 이탈리아 시장 변화와 소비자 인식 자료를 보여드리자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윤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기업들이 먼저 협력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친환경 소재로 제작된 생활용품 브랜드, 공정무역 원칙을 지키는 식품회사,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하는 의류 브랜드 기업들과 하나둘씩 파트너십을 맺어 나갔습니다. 그들의 제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닌 가치를 담은 메시지였습니다. 2달 후 마침내 올인 코리아 플랫폼을 오픈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쇼룸이 결합된 형태였어요. 쇼룸은 작았지만 이탈리아인들이 한국 제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첫날 방문객은 단 7명, 매출은 37유로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그 7명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이었습니다. 드디어 이런 곳을 찾았어요. 한국 제품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니 정말 좋네요. 이 비누는 정말 독특해요. 디자인도 아름답고 환경에도 좋다니 더욱 마음에 들어요. 둘째 날 방문객은 12명으로 늘었고 셋째 날에는 18명이 찾아왔습니다.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탈리아 젊은 세대들이 올인 코리아에서 구입한 제품을 해시태그와 함께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매일 방문객이 찾아오는 작은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올인 코리아가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윤리적 소비의 상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한국 문화와 제품에 관한 소규모 워크숍을 진행했어요. 김치 만들기, 한글 배우기, 한국식 친환경 생활 습관 나누기 같은 주제로요. 이 워크숍은 항상 빠르게 매진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더 나은 선택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올인 코리아의 슬로건이었고 많은 이탈리아인들이 이 메시지에 공감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재고, 관리, 통관 문제, 배송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계속 발생했어요. 하지만 매일 밤 지친 몸으로 침대에 누울 때마다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올인 코리아는 이제 막 첫 발을 뗀 작은 플랫폼이었지만 변화의 바람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LG 직장을 떠나 불확실한 미래로 뛰어든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로마에서 올인 코리아라는 작은 한국 제품 플랫폼을 시작하며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오픈 3개월 차, 평범한 월요일 아침에 이메일함을 확인하던 중 이탈리아 공영방송 RAI의 PD에게서 온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변화하는 소비, 변화하는 세계라는 환경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었고 올인 코리아의 대안적 소비 모델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것과 제 이탈리아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에 긴장했지만 인터뷰가 시작되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소비가 단순한 경제 활동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지 결정하니까요. 카메라는 올인 코리아의 제품들을 하나하나 클로즈업했습니다. 친환경 포장재로 만든 비누,
재생종이 노트, 유기농 원료로 만든 식품들이 차례로 소개되었습니다. 쇼룸을 찾은 이탈리아 고객들의 인터뷰도 이어졌습니다. 저는 좀 더 친환경적이고 지구를 위하는 길을 찾고 있었어요. 여기서 발견한 한국 제품들은 단순히 다른 나라 제품이 아니라 다른 가치를 담고 있어요. 조용하고 정직한 느낌이랄까요? 방송은 3주 후 저녁 8시 뉴스에 나갔고, 방송 이후 이탈리아인이 선택한 대안은 조용하고 정직한 한국 제품이라는 내레이션이 담겼습니다. 방송 직후 웹사이트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트래픽이 폭증했고, 다음날 아침 쇼룸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햇반 남아있나요? 김밥 키트는 구할 수 있나요? 순두부 주세요. 준비해둔 재고는 단 하루 만에 동이 났고, 한글 스티커 같은 작은 소품까지 전부 품절되었습니다. 급히 한국 파트너사들에게 연락했지만 갑작스러운 주문에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곧 또 다른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탈리아 최대 유통기업 중 하나인 에셀런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민재님, 귀사의 한국 제품 큐레이션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미팅 가능하실까요? 회의에서 에셀런가 상품기획부 디렉터는 미국 브랜드가 빠진 매대를 채울 새로운 파트너로 올인 코리아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에셀런 가매장 내 코리아 코너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도 조금씩 시작할 계획입니다. 로마 지역 10개 매장에서 테스트를 진행한 뒤 반응을 보고 확장해 나갈 거예요. 곧 쿠프와 까르푸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탈리아 주요 유통사들이 모두 한국 제품에 눈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파트너사들의 반응은 다양했지만 모두 이 기회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 코리아 코너는 콘도티 거리의 에셀런가 매장에 오픈했습니다. 개장 당일 예상보다 많은 고객들이 모였고 현지 언론도 취재를 왔습니다. 한국 제품은 단순히 트렌디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가치와 철학 때문에 선택받고 있습니다. 정직함, 지속 가능성, 그리고 세심한 배려가 모든 제품에 담겨 있죠. 이 말은 다음날 라 리퍼블리카에 인용되었고, 저는 점점 유럽 소비 트렌드의 변곡점을 만든 인물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올인 코리아와 계약한 중소기업들의 성공 사례가 뉴스에 소개되기 시작했고, 그들의 유럽 수출이 200%에서 300%씩 늘어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약 8개월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 농림부의 공식 초청장이었습니다. 역사적인 건물에 들어서자 농림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민재 선생님, 저희가 오늘 선생님을 모신 이유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농림부는 기존 미국산 농기계를 모두 폐기하고 한국산 스마트팜 장비를 공식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거대한 계약이 바뀐다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농업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죠. 앞으로 더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지역 농부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이런 가치와 완벽히 일치하고요. 장관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사실 이건 올인 코리아가 보여준 변화에서 영감을 받은 결정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가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농림부의 결정은 이탈리아 전역 뉴스로 보도되었고 언론은 이 사건을 아메리칸 경제 동맹의 종말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한국 언론사부터 유럽 경제지까지 모든 매체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까지 한국 제품과 기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올인 코리아는 이제 단순한 유통 플랫폼을 넘어 유럽과 한국을 잇는 문화적 경제적 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소비 자윤리 포럼의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2,000명 이상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경험한 변화의 이야기를 나눌 기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은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청중들은 놀라울 정도로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한국은 싸서 고른 나라가 아닙니다. 진심이 보여서 선택된 나라입니다. 이 말을 하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제게 다가와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모든 이 변화의 배경에는 미국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하고 이후 정부에서도 계속된 높은 관세는 이탈리아 경제를 크게 압박했습니다. 와인, 올리브 오일, 치즈 등 이탈리아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30% 관세는 많은 중소기업들을 파산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탈리아 정부는 경제 다각화 이니셔티브를 발표했고 아시아 시장 개방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높은 품질의 제품과 기술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탈리아 소비자들은 처음에는 낯설게 느꼈지만 곧 한국 제품의 뛰어난 품질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산 가전제품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디자인이 세련된 한국 제품들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한국 식품은 유기농 원료와 정교한 맛으로 이탈리아 식탁을 사로잡았습니다. 한 이탈리아 주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고추장은 우리 토마토 소스처럼 깊은 맛이 있어요. 불고기 양념은 이탈리아 허브와 어우러져 환상적인 퓨전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과의 특별 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관세를 크게 낮추고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정부 차원의 조치는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타격을 받은 이탈리아 농부들은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탈리아의 전통 농업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기술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접근했고 이는 현지 농부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인 코리아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한국과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문화적 이해와 상호 존중의 가치를 전파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변화는 한 사람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안정을 포기하고 불확실함을 선택한 순간, 그리고 그 선택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 나갔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정치도 광고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르고 왜 고르는지를 고민한 한 번의 소비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모두가 안정적이고 최고의 직장이라고 부르는 LG를 떠나 불확실한 미래지만 자신만의 비전을 가지고 도전했던 한 남자의 용기가 만들어낸 정말 놀라운 성과를 보셨습니다. 전도 유망한 LG전자의 직원에서 이탈리아 외곽의 작은 창고에서 시작해 한국과 이탈리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올인 코리아의 여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곳에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새로운 세상으로 만드는 것은 거창한 슬로건이나 화려한 광고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하는 작은 선택과 그 선택을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는 작은 힘들의 합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고 그 선택이 미래에 잘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선택을 믿고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좀 더 멋진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변화의 바람은 이제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저렴해서가 아니라 진정성이 느껴져서 선택받은 나라. 박민재의 이야기는 특별한 능력이나 엄청난 자본이 없어도 분명한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흐름을 따르던 나라에서 흐름을 바꾸는 나라로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춥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물씬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또 새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